이 미국의 그런 항우울제 복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2배고 한국에 비해서는 9배래요. 특이하게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일부 지역 주로 영어권이죠. 이상하게 영어권에서만 뭐 스마트폰 보급률이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서 이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가 확 떨어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영어가 문제인가? 아무래도 영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 시사문예지 파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뤄볼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이에요.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렇죠. 자기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미국 유명한 매거진이죠. 애틀랜틱의 그 데릭 톰슨이라고 하는 기자가 이 스마트폰이랑 청소년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을 합니다. 분명히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청소년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거라면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나라들이면은 어느 나라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일정하게 정신건강 지표가 이런 것들이 이렇다면은 극단적인 케이스로 뭐 청소년 자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봐보면은 특이하게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일부 지역 주로 영어권이죠. 그렇죠. 네. 이런 데에서만 이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가 확 떨어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기에 이제 공통점이라고 나온 거가 바로 다 이제 영어권 국가라는 그렇죠. 그게 나온 거고요. 대표적인 거 하나 중에 하나 보면은 똑같은 캐나다 사람들인데 캐나다 대부분은 사실 이제 영어 쓰잖아요. 근데 퀘벡주는 불어를 쓰거든요. 근데 퀘벡주의 젊은 친구들은 문제가 없더라. 왜 이렇게 같은 나라고 이웃인데 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쪽에서는 우울하지 않고,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게 영어가 문제인가? 아,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사실은 데릭 톰슨이 영어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가설을 발견을 해서 가지고 와요. 그게 아직까지는 그냥 가설 단계로 제시가 된 거고, 그런데 이 각각의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럴듯해요 보면. 여기에 4가지 정도의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그런 요인들을 읽어보면은 현대 특히 이제 영어권 사회의 어떤 단면을 되게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영어권에서만 청소년들의 그런 정신건강 이런 측면이 소득 수준이 비슷한, 뭐 스마트폰 보급률이 비슷한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악화된 4가지 요인으로 제시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진단의 문제예요. 진단이 데릭 톰슨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너무 커지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신의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 DSM이라고 하는 일종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의미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거를 이제 진단하는 데 필요한 어떤 요인들, 뭐 이런 측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매뉴얼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전까지는 이제 DSM-4라고 부르는 4판이 있었고 2013년에 5판이라고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근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진단의 어떤 그런 요건이라든지 이게 좀 더 확장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DSM이라고 하는 게 개발된 배경도 이제 50년대 이후에 세계대전 전쟁 끝나고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그렇죠. 표현들이 생소하던 시절이었죠. 예전에는 안 쓰던 표현인가요, 잘? 네. 그때는 생소한 표현이었죠. 지금 뭐 우리 할머니들도 다 쓰잖아요. 네. 요즘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 네,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제 뭐 정말로 일상화되긴 했지만은, 아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전쟁 갔다 온 사람들이 이 계속 이렇게 이유 모를 불안감이랑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보면은 초기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전쟁 때였던가 이랬던 것 같은데, 참전 용사들이 돌아오고 나서 계속 겪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그 쉘샥이라고 불렀어요. 쉘샥. 네, 그거에 대한 쇼크가 남아있어서 그렇다. 아유, 무섭겠죠. 네. 근데 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폭탄 터지고 뭐 이거에 대해 깜짝 놀란 게 계속 남아있어서 그런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편이었는데, 정신의학 이런 쪽들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그보다 더 이제 폭넓게 이런 문제들을 보고서, 요것도 몸이 다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서 요거를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952년에 DSM이 처음으로 나온 게 이제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나와서 계속 이제 판올림을 거듭을 해가면서 점점 확장판이 되는 거죠, 확장판. 그렇죠. 처음에 DSM 1판에서는 원래 여기 나열이 돼 있는 그 정신질환, 디스오더의 수가 한 100개 정도 됐었대요. 근데 2013년이 되면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이제 300개가 되고 이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정신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이제 고취가 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역으로는 이 항상 모든 게 다 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병에 대한 정의가 좀 약간 느슨해져 버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느슨해가지고 다들 질병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국 정신의학 협회장을 역임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그 자기 책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너무 지금 질병의 그런 정의가 너무 느슨해져서, 그러니까 옛날에였으면은 얼마든지 정상보험주에 들어갔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 뭔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이제 그런 우려를 자기 책에서 이렇게 표할 정도로 한국에도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 건데 그 미국 정신의학 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그 앨런 프란시스가 이제 쓴 책인데 영어 제목이 Saving Normal이네요. 네. 그러니까 노멀한 사람을 다 구해내자는 얘기겠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데 잠이 좀 안 오는 거고 갑자기 밥맛이 없는 건데 증자를 붙여가지고 뭐 증세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불면증이라고 하는 그 케이스들 중에서도 사실 대부분 잘 먹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시키면은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근데 자꾸 자기가 이제 불면증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가지고 병원을 찾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네. 자기. 예. 이제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군대 장기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떤 친구가 애가 부잣집 아이예요. 제 앞에서 이렇게 밥을 퍼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이제 첫날이었을 거예요, 기억에. 밥을 퍼가지고 먹는데 잘 안 먹는 거예요. 훈련관들이 와가지고 밥을 안 먹는 걸 딱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귀가는 왜 밥을 안 먹나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밥맛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훈련관들이 놀래가지고 뒤로 불러가지고 뭐라나 하면은 자, 지금부터 내가 밥맛이 아주 있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훈련받는 소리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 친구는 우리 소대 전체에서 밥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불면증도 마찬가지. 불면증도 오면은 군 훈련 받을 때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으로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은 불면증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1분이라도 누워서 조용히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3초면 다 쓰러져 버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상적인 운동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노동을 하고 하면은 회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DSM은 다르게 보는 거죠. 다들 그럼 이제 해병대 캠프 들어가야 되는 약간 그런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업계 주류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이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할 정도니까 충분히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자꾸 뭔가 의료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게 되고 그 기사에서 한 얘기지만은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미국의 그런 항우울제 복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2배고 한국에 비해서는 9배래요. 주변에 항우울제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요. 예. 소셜미디어, SNS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별의별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그런 쪽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자기가 우울증을 겪었던 뭐 과정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 미국의 연예 매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코너가 따로 있어요. 유명인들, 셀럽들이 자기 어떤 정신건강상의 어떤 그런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백한 그런 것 얘기들만 모아놓은 그게 아예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용감하다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치어리더 사진 모음, 뭐 걸그룹 사진 모음 이런 섹션이 있는 것처럼 미국 연예 매체는 정신건강상의 어떤 그런 기사들이 쭉 있는 거예요. 눌러보면은 자기 어떤 우울증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한 남성 연예인 9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도 약한 인간이다. 그렇죠. 예. 이를테면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맨날 그런 자기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실현도 처음 당해봤을 때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네.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뭐 이러면서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이런 걸 경험하는 그 청소년들이 계속 이런 거에 노출이 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몰입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미국 사회 전반 그리고 영어권 전반에서의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정신건강상의 지수를 많이 떨어뜨리는데 이제 기여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게 이제 좀 첫 번째 원인이에요. 이제는 또 그 진단 늘어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인간이라면 겪을 수 있는 불안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받아들이면서 나도 이거 사실은 우울증이라든지 내 지금 병원 가서 약 먹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린애가 연극 무대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몇백 명만 하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애가 TV를 봤더니 갑자기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엄마 나 공황장애인가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의료 관련된 방송들 많이 보는 사람들은 피부에 뭐 하나 생기면 이거 혹시 피부암 아니야? 뭐 이러고 있고 온통 다 굉장히 중대한 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청소년들이 이렇게 계속 그 소셜미디어 통해서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담론들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정상적인 범주 안에 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자꾸 내가 아이고 내가 병에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로도 이제 유병률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재밌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홍콩의 사례인데
홍콩에서는 그동안에 1994년 전까지만 해도 거식증이라는 어떤 사례가 이제 보고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9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처음으로 거식증으로 이제 어떤 여성이 이제 사망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외국에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아, 이게 거식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워낙 그때 당시 홍콩 사회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이 사건을 대수특필을 했죠. 관심거리가 됐겠죠.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그러고 나니까 홍콩에서 갑자기 이제 거식증 환자가 막 늘어난 거예요. 사람 그래요. 예, 얘기를 자꾸 듣고 나면 자기도 괜히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정신의학 관련해가지고는 이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또 결국 그 문화적인 요인들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중세시대 때는 뭐 히스테리성 다리마비 증세라고 해서 그 중세시대 때 여성들이 마비 증세를 호소하면서 침대에서 못 일어났다고 또 남성들의 경우는 히스테리성 방랑 증상이라고 해주고 네, 몸 바람이 들어서 방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신질환의 문제들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 문화적인 그런 요인들이 이제 깔려서 나오는 그게 크고 뒤집어서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어떤 병들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되게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다 이런 인식을 못했다가 이름을 붙이게 되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막 여기저기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마치 이제 홍콩의 사례처럼 거식증이라는 게 사례가 원래 보고된 적이 없었다가 갑자기 대수특필이 되고 나니까 급격히 늘어나는 것처럼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소셜미디어에서 너무 많이 떠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거식증 이야기가 요즘은 좀 덜 들리는 것 같아요. 한때 옛날에 보면은 7, 8년 전, 10년 전? 이럴 때는 보면은 온통 다 외국 매거진들 보면은 거식증 그랬거든요. 지금 요즘 좀 안 들리긴 하네. 유행이 좀 더 지나갔나 보네, 그게. 지금도 거식증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요. 계속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예전만큼 많이 보이진 않는데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거는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이었던가 그랬는데 젊은 여성들이 이것도 소셜미디어 관련인데 계속 마른 몸매를 유지하고 그러려고 그러다 보니까 밥을 안 먹고 에너지 드링크만 마시면서 카페인으로 어떻게든 배고픔을 좀 막아보려고 젊은 여성들의 그런 에너지 드링크 소비가 되게 문제가 좀 있다. 그 사례로 보도가 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식증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목받는 약간 방식이나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권이잖아요. 영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발로 시작한 거식증 담론이라고 할까? 그 이야기가 그 결국은 홍콩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되겠네. 이런 이야기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네, 연관이 있죠. 세 번째 요인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 거는 이 모든 거에서 또 전반적으로 어떤 영어권 사회에서 어떤 부정적인 그 인식 이런 거가 높아진 게 언론 매체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나 이런 거는 보면은 사실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는 잘은 없죠. 아무래도 신문 지상이나 방송에서나 부정적인 사건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언론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소식들을 좀 더 많이 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딱히 새로운 일이 있을까 싶은데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나 이제 이런 거 가지고서 분석하는 기술이 늘어나면서 그런 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용되는 연구 결과가 2023년에 그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1850년대 그때부터 해서 2020년대까지의 모든 미국 50개 주에서 발행이 되고 있던 신문들 페이지들을 모조리 다 스캔을 해서 부정적인 단어랑 긍정적인 단어랑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지 이런 수치를 이제 비교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거는 1850년부터 분석을 시작했는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언론 기사에 나오는 부정성 우위가 높은 그 지수 정도는 거의 일반적인 수준을 보여왔대요. 1970년대까지는 일정한 수준의 그 부정성을 가지고 왔었는데 문제는 70년대부터 점점 이제 부정성의 그런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5년쯤 되면은 더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2020년쯤 되면은 가장 최악의 그런 부정적인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분석을 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아, 요새 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 것 같아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 분석을 해보면서 실제로도 70년대 이후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더 이제 뉴스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크게 늘어났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예전에 보면 이제 신문을 아침에 받아보잖아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른 신문을 사 볼 리는 없잖아요. 어차피 받아보는 신문을 갖다 보면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다 읽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미담도 들어가고 뭐 좋은 이야기도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털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포털 같은 거 보면은 조금만 밋밋해져 버리면 다른 데 탁 가버리거든요. 우리가. 오늘 아마 이 온라인 신문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자극적으로 제목들도 요즘 굉장히 자극적으로 바뀌거든요. 제목이 제가 이거 낚시한다고 그래요. 제목 보면은 이거 뭐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 나와서 야 이런 게 이랬어? 탁 클릭해 들어오면은 한국 이야기가 아니고 뭐 남아프리카 얘기예요. 야 이건 나라가 어딘지를 알려줘야 되지. 나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지. 이제 낚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이 낚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랑 관련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갑자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언론에서 부정적인 논조라든지 분위기가 더 강해졌을까?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제기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업계에서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그리고 또 옛날이랑은 다르게 우리가 어떤 한 매체를 딱 하나 구독을 해서 그걸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찍고 이런 그게 아니라 포털이든 어디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낚시를 이제 하게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프랑스라든지 한국도 사실은 다들 그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다 디지털 시대니까. 근데 영어권만 그런 게 하나 좀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뭔가면은 영어권은 기본적으로 독자 수가 엄청 많거든요. 한국에서 온라인에서 유튜브 이런 데서 인기 써봤자 1000만이에요. 근데 영어권에서 인기가 있으면 억 단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이 경쟁이 근데 영어권에서 기사든 영어권에서 블로그든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가 대박 나면은 돈 버는 정도가 아마 우리 생각을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고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쪽박인 거고 이 대박과 쪽박의 차이가 엄청 심하니까 사람들이 아마 치열하는 정도가 한국말 프랑스말, 일본어로 된 이 동네에서의 싸운 것보다 10배, 20배? 왜냐하면 영어는 영국 애들, 미국 애들, 뉴질랜드, 브라질,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도 다 영어를 볼 수 있으니까 진짜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그 치열함이 결국은 그 미디어에서 정말 이 낚시 싸움, 그 다음에 선정성 싸움, 부정성 싸움, 이런 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세 가지 인플레이션, 진단 인플레이션, 유병률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정성 인플레이션 이제 이게 세 가지가 결합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든 뭐 정치적으로든 세계 패권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문화가 수출이 되고 더불어서 미국적인 어떤 그 정신 건강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뭐 일종의 뭐 편견이라든지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세계화가 되고 특히 언어 장벽이 없는 이 영어권 국가에서는 또 빨리 받아들이면서 영어권 국가 청소년들의 특히 정신건강 지수가 많이 나쁜 것이 아니냐라는 게 데릭 톰슨의 가설이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요인들을 다 살펴보면은 확실히 다 타당성들이 있는 얘기여가지고 물론 이게 아직 뭐 공인이 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담을 좀 하자면은 저는 영어로 영어 매체도 볼 거고 저는 불어를 좀 하니까 불어라는 일본어를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영어 할 때마다 좀 우울함을 저도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 왜 느끼냐면은 영어를 하는 나라가 하도 여러 나라가 많고 그다음 하는 사람 많다 보니까 신조어 같은 게 너무 경쟁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야, 왜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불어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게 불어는 신조어가 거의 없어가지고 200년 전에 글을 읽어도 지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문장도 문법도 별로 바뀐 게 없고 단어도 새로운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라든지 일본어 공부하면은 이 책 읽으면은 별로 스트레스가 없는데 영어로 읽으면은 스트레스 많아요 진짜. 그래서 저도 많이 우울합니다. 영어 읽을 때마다. 아무래도 영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어 금지하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든지 해야지. 요번에 지금 살펴본 이 데릭 톰슨이 제시하는 가설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의 어떤 그 정신건강에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문제가 스마트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더 넓은 이 스코프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이런 논의를 오히려 그냥 그 보강해주는 보론의 차원으로 보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보완이죠, 보완. 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계속 질병의 개념이 확장이 되면서 예전에는 충분히 정상으로 진단이 됐었을 사람들도 내가 병이 있구나 진단이 많아지게 되고 또 그런 게 이제 문화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특히 아직까지 자신의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더 받기 쉬운 청소년들이 이거 나도 지금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뉴스 매체나 이런 데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확산이 되면서 특히 영어권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얘기랑 이게 참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일 수도 있는데 이 글의 기사의 제목이 그거거든요. 미국의 그 최대 수출품은 어쩌면은 불안증일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만큼 제목 자체는 도발적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게 많아요. 저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일요일마다 저한테 이야기한 게 있으면 하면은 왜 이렇게 TV를 보면은 불이 많이 나고 자동차 사고 많이 나냐고.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일요일 되면은 뉴스거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방송 뉴스는 내보내야 되고 뉴스거리가 없으면은 저렇게 교통사고 난 거, 불 난 거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 24시간 다 뉴스거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캘리포니아에 산불 난 거예요. 그 다음에 호주에 산불 난 거, 남아프리카에 산불 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 다 24시간 동안 돌려야 된다고. 내 동네에 산불 난 것도 버거운데 우리의 신경은 약한데 이 신경에다가 지금 전 세계 걱정거리가 다 파이프라인 연결돼가지고 우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너무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불행해지시니까 뉴스는 정말 조심조심 보시고요. 예. 그렇지만 저희 파도 요런 저희들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유익한 이야기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기사들은 한 번도 산불이나 교통사고는 다룬 적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그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인 걸 갖다가 아주 절묘하게 잘 엮어서 이야기하니까 저희들 거는 안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문학 관련으로도 꽤 재미있는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술 관련된 것도 그림들 좋은 거 저희가 많이 뽑거든요. 와서 보셔가지고 세상에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즐거운 것도 많고요. 산불이나 교통사고는 절대 없는 네. 파도 청정한 그 컨텐츠 많이 봐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영어권 얘기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랑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건강 문제랑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문화적인 관념이 이렇게 변하면서 물론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뉴스 매체의 어떤 보도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특히 아무래도 경쟁이 심해지면서 그러는 것이라고 저희는 짐작을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정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서 그런 것도 아직 알게 모르게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건강에 미치고 있는 영향들이 있다. 라는 이제 지금 기사 내용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산불이나 교통사고 같은 그런 거 없는 이제 좋은 내용들로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